예,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임대주택 요 두 개만으로도 이재명의 배임죄는 예, 차고도 넘친다. 예, 빼박 증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이재명이 배임죄를 지금 검찰 측에서 적용 여부를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다. 예, 제가 보기에 다른 제도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이재명이 제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7개의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 얘기는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이재명 게이트라고도 하는 대장동 게이트에서 가장 크게 들어갈 제목이 왜 중요하냐? 그 제목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 형량이 어떤 제목을 적용이 하냐에 따라서 형량 자체가 이 양형이라고 그러죠. 양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목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 법관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배임, 네, 배임은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빼박 증거가 나왔다. 예, 아예 그냥 내용 증명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장동 일당들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삼기 위해서 내용 증명까지 다 우편으로 배달된 게 그대로 내용 증명 이 안에 있는까지 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실제로 성남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대장동 일당들에게는 무려 4,800억 원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그 돈을 벌게 해줬다. 이게 바로 배임죄 아닙니까? 예. 성남시가 전액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예, 대장동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개발공사에는 상대적으로 돈을 못 가게 만들고 그 돈은 대장동 일당에게 다 4,800억이 넘는 돈을 벌게끔 해주고 그 지역에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화천대유 천화동인 1, 2, 3, 4, 5 중에서 천화동인 1호는 지금까지는 김만배 내가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재명을 비롯해서 김용, 정진상이 차명으로 사실상 주인이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돈 저수지에다가 파킹을 해놓고 이제 필요할 때 성남시 재선 운동할 때도 빼먹고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할 때도 또 빼먹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돈 저수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네. 예, 검찰이 이재명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대장동 배임형이 여기서 지금 배임을 한 것을 여러분들께 아주 강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즉 성남시장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책무와 임무를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배임이란 얘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돈이 관련이 되면 바로 배임 횡령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죠. 네. 예, 품격과 지성의 아이콘 김 박사와 아시아투데이 방송 언제나 응원합니다. 우리 보리수님이 또 아주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리수님이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면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논평하다가도 옆에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이게 빨리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드려야지 싶으면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배임 혐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당시 아파트 시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민간의 분양수익 3천억을 물어줬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분양사업에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를 하면은 그 돈이 다 도계공으로 들어오고 도계공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민간사업단지, 민간사업업자들에게 나가지를 않았는데 아파트 시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아파트 시행할 사람들 공모 언제까지 다 신청하십시오 라고 할 때 김만배하고는 이미 이 사전에 다 내통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아주 급조한 회사를 만들어서 예, 이전부터 있던 회사가 아니라 이 대장동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화천대유를 만들어서 참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사업에 왜 직접 하지를 않고 민간업자들에게 이 우선권을 줬느냐?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분양 수익 이것을 자 너희들한테 일단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그거 너희들이 다 갖고 가는 거 아닌 거 다 알고 있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어디에다가 저수지에다가 돈 해놔. 우리가 다 그건 우리가 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화천대유가 또 전액 출자한 천화동인 1, 2, 3, 4, 5 중에서 천화동인 1호가 바로 지금 저 이재명과 그의 수족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428억은 이 흐름이 결정이 된 거고요. 428억 플러스 알파의 돈이 그들에게 지금 갔거나 일부는 어디에 숨겨져 있거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숨겨져 있을 때 우리가 주로 이제 파킹이라는 얘기를 쓴 건데요. 네, 대장동 배임 관련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용적률도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성남시가 2016년 11월에 대장동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원래가 180%였는데 이거를 195%로 용적률을 높였다. 용적률을 높였다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죠. 이 아파트를 관심 있게 역시 들여다보고 아파트의 뭐 당첨 뭐 이런 거는 용적률이 굉장히 특히 재개발할 때 그런 것이죠. 재개발할 때 또 어떤 그 택지 단지를 처음으로 개발할 때 용적률이 얼마에 따라서 들어서는 호수가 다르고 평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180에서 195%로 용적률을 높였다. 이것은 아예 그냥 그 민간업자들에게 돈을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적률 요 수치만 약간 변했더니 추가로 300억 플러스 알파의 돈이 그들에게로 흘러갔다. 그들에게도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죠. 손해를. 그러니까 이걸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배임에 관련된 임대주택 비율도 축소를 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대장동 게이트 초기에 많이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성남시가 2019년 10월 공동주택 내 임대주택 비율을 15.29%라고 공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6.72로 갑자기 이걸 낮췄다는 얘기죠. 임대주택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평수는 작은 것이죠. 그다음 공공임대주택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실비로 사용료만 내고 이 없는 분들 서민들이라든가 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죠. 이분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임대주택 비율 아닙니까? 그것이 15.29로 당초에 예고가 됐었는데 이것을 6.72로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예컨대 한 500호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뚝 땡겨서 한 150채 정도밖에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당연히 다 평수가 큰 민간 사업자들이 지은 그런 40평대, 50평대, 60평대를 지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배를 불리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축소 요 두 개만으로도 뭐 배임은 사실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이재명은 제일 큰 죄목이 배임죄가 될 것이다. 이제 돈의 흐름이 실제로 뭐 업자들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시금고 이 시 예산을 그들에게 어떤 뭐 유용을 하게끔 할 때는 이제 횡령이 되는 것이죠. 횡령. 근데 아직까지 돈에 대해서 이 성남시 공금을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니까 배임과 횡령이 보통은 같이 따라갑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배임죄 적용이 가장 크게 유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샤론님이 광야의 소리 샬롬 이렇게 되는데요. 금비님, 광야의 소리님이 샤론님 반갑습니다. 끈영감님 격렬히 지지합니다. 우리 도희님이 끈영감님이 김재선 스패너님 말씀하시는 거죠. 히카리님 우리는 댓글로 만나는 좋은 친구입니다. 한샤론님이 히카리님께 우정의 표시를 해주셨네요.
민간 사업자에게 배를 불리게 했다가 팩트군요. 광해소리님. 그렇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배를 불리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쳤다. 그게 바로 배임입니다. 그게 그 배임의 핵심인 것이죠. 네. 배임은 원주민들의 피해를 극대화해야 되겠죠. 원주민들, 바로 지금 원주민들도 피해자죠. 당연히. 제값을 쳐서 이 땅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저게 시에서 하는 공공지구 개발로 묶이면은 그게 제값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원주민들, 땅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원주민들한테는 시가보다도 싸게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명분을 축적을 한 이후에 싹 바꾸는 것이죠. 임대주택을 15%에서 6.72로 반으로도 더 줄인 겁니다. 반으로도. 그러니까 500채, 1000채를 졌다라고 하면은 그저 한 250, 300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임대주택 요 두 개만으로도 이재명의 배임죄는 차고도 넘친다. 빼박 증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그제 화요일과 수요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당시 문재인 라인, 문재인 또 박범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또 그들의 또 김오수라든가 뭐 이런 많은 그들의 라인들이 대장동 게이트를 봐주기 축세 은폐 수사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어제 썸네일 제목이었죠. 윤 검찰이 문 검찰을 수사에 나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축소하고 은폐를 기도를 했구나.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되기에는 자기들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니까 차라리 이재명도 뭐 그렇게 이 마음이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낫겠다라고 해서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를 축소 은폐를 하려다가 지금 완전히 한동훈 또 누굽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체제로 보니까 이건 진짜 축소 은폐가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 백일화에 드러나는 문정권의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각종 언론들의 사설에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이걸 소상하게 분석과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그 사설 제목만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사설이 도와 여러 그 언론 매체에 났을 겁니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문정권 검찰의 꼬리 자르기 대장동 수사다. 이건 조선 오늘 사설인데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이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전해드린 거 기억이 날 것입니다.